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119쪽입니다. 그 펼쳐 놓으시고. 자, 이제 탄력성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수요 온 것보다도 요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저번 주 수업한 거는 집에서 복습하고 하시나요? 했다, 그죠? 한 얼마 정도, 한 1시간 가볍게 돌면서 살랑살랑 할 게 없잖아, 딱히. 저번 주 수업을 1시간 복습했으면 오늘 수업은 최소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안 되면 동영상을 다시 보셔야 되고, 저번 주는 딱히 이해 안 되는 게 없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문도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 입수는 풀어보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19쪽에 보시면 탄력성이라는 애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 지금 공부할 게 오늘 이제 주제, 세 번째 주제가 탄력성입니다. 이 탄력성이라는 물리에서 나왔는데 늘어나는 정도 이런 것들이에요. 힘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정도,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걸 경제학에 접목을 하는데,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탄력성은. 이 탄력성이라는 거는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양의 변화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 우리는 보통 뭐 여기서 경제니까 가격의 변화를 줍니다. 가격의 변화를 주었을 때 우리 여기는 양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작게 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콜라 같은 게 있어요. 콜라 가격을 10% 올렸어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쌀, 또 라면 가격을 10% 올렸어요. 그러면 콜라 가격을 10% 올리면 사람들이 콜라에서 다른 쪽으로 많이 갈아타겠죠. 그죠? 그러니까 콜라 소비가 확 줄어버리겠죠. 이거는 탄력성이 큰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면 같은 경우는 라면 값을 올렸어요. 그런데 라면 값 올랐다고 별로 많이 갈아타는 경우 많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가격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반비례하니까 매출은 떨어지지만 조금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양의 변화가 작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화의 특성에 따라서 양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양이 변화, 이때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크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면 따라합니다. 탄력적이다. 다시 탄력적이다.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 양이 조금 변했어요. 양이 조금 변하면 탄력성이 작다. 따라합니다. 비탄력적이다. 아, 그거구나. 양이 많이 변해요. 뭐라 그런다? 탄력적이다. 양이 조금 변해요? 비탄력적.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우리 탄력성의 종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 개의 탄력성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 계산 문제 빼고 이론 문제만 다룰 겁니다. 계산은 다음 순환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내는 분모의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양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요만 있는 게 공급도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배울 게 뭐냐 하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했으니까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공급 양의 변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이 많이 변하냐 작게 변하냐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끝났고요. 수요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이 가격 변화를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분모의 소득의 변화가 됩니다. 분모의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의 했으니까 분자에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마찬가지 양의 변화. 자, 공통적으로 분자 양이 들어간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하는 게 있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하게 되면은 얘는 A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한 B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결국 분자의 양. 자, 그러니까 탄력성은 분모는 변할 수 있겠죠. 근데 분자는 항상 뭐였죠? 양. 이걸 외우면 돼요. 왜? 요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수 공식을 배우잖아요. 분수 공식은 구하고자 하는 거 알고 싶은 게 분자라고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양이 변했느냐, 여기는 뭘 알고 싶죠? 양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에 양을 넣습니다. 양을 넣는 이유는 양의 변화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양이
많이 변했니? 작게 변했니? 이걸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때 탄력성이 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절대값을 씌웁니다. 요거 하나만. 왜? 자, 얘는 가격과 공급은 항상 같이 움직이죠? 비례하잖아요. 첫째 협의하죠? 가격과 수요는 어떻게 한다? 반비례. 항상 답이 뭐로 나오죠? 마이너스 나와요. 그런데 얘 둘을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요 둘을 비교하는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항상 답이 마이너스, 얘는 답이 항상 플러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없애버립니다. 마이너스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얘들은 마이너스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뭐 플러스부터 시작하겠죠? 플러스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때 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약간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어딘지 여기까지 표시하고 보도록 할게요. 119쪽에 봅니다. 119쪽에 보시면 공식이 하나 나와 있죠? 맨 밑에 119쪽 맨 밑에 공식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되어 있죠? 공식 요걸 말하는 거죠? 분자의 양에만 동그라미 이미 했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우리가 뭘 할 거냐? 120도 요걸 할 거예요. 지금 요걸. 지금 할게 120도 요걸 할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가격이 10% 변했어요.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딱 10% 변할 수 있겠죠? 이때 가격과 수요량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 동일한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탄력성이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다시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라는 말은 기준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변하기도 하고 작게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가격이 10% 변했을 때 위에 있는 수요 양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한 40% 변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 원룸이 있습니다. 우리 원룸 또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에 집주인이 집세를 올렸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좋아요, 나빠요? 아무 기분 나쁘죠. 그럼 집을 나가겠죠. 그런데 가격을 10% 올리니까 나 10명이 나간 거야. 100명 중에서. 그게 요겁니다. 가격을 10% 올리니까 40명이 좀 세게 할까요? 50% 절반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얘는 좀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다라는 말은 1보다 크다. 계산하면 탄력성이 5가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1보다 크단 말이에요. 기준이 1이기 때문에 1보다 크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했죠? 자, 봅니다. 아까 양이 많이 변했죠? 뭐라 그럽니까? 탄력적.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탄력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탄력적이다. 다시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우를 볼 건데요.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정말 조금 2%밖에 안 변했어요. 이 말은 뭐냐? 오피스텔 방이 100개가 있는데 가격을 10% 올렸는데 2명이 나간 거야. 그러면 얘는 0.2죠? 얘는 1보다 어때요? 작다는 기준수 1이니까 우리가 크다, 작다, 많다, 적다는 기준이 있는 거죠. 제 키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어려움을 물었구나. 대답하기 곤란한 거죠. 이거는 누구보다가 붙어야 돼. 누구보다. 느낌 아시겠죠? 누구보다 커.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가 큰 편이잖아. 초등학교도 커요. 유치원애가 큰 편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유치원생보다 크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대학생들 많은 거기 가면 작은 편이 들어가겠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크다, 작다, 많다, 작다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뭐다?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1보다 작으면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걸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비탄력적이다. 아, 야는 요거죠. 요거. 자, 가격이 많이 변해요? 탄력적이다. 다시. 양이 많이 변해요? 탄력적이다. 양이 조금 변해요? 비탄력적이다. 여기도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했어요. 탄력적이다. 가격보다 양이 조금 변했어요.
비탄력이다. 같은 말이죠. 양의 변화. 양의 변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배운 겁니다. 이거는 뭐냐? 양의 변화가 크다. 뭐라고 말한다? 탄력적이다. 양의 변화가 작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비탄력인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즉, 가격을 10%를 줬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계산하면 탄력성이 0이 되겠죠. 전혀 변하잖아요. 우리가 작게 변한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끼리 만나면 밥값 계산 잘하는, 내가 계산했는데 계산하는 애 있잖아. 우리 그런 애 뭐라 그러죠? 재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재수 없다. 물론 이제 친구끼리는, 여자분들끼리는 좀 농담 삼아 재수 없는 여자. 년이라고는 안 했다. 느낌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이놈이, 이 여자가 하여튼 놈꾸면 욕이 아닌데 여자분하고 꼭 욕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내가. 남자는 놈꾸면 욕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한테 이놈처럼 하는데 내가 욕 아니잖아. 그거. 딸한테는 안 되잖아. 딸한테는 안 되잖아 이게. 아들한테는 이놈 봐라 이러면 되는 거야. 이 딸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욕같이 돼버리더라고 그게. 여하튼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이때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걸 우리 그때 재수 없어. 재수 없는 여자 이렇게 말하지만 100번 동안 한 번도 계산해. 그럼 뭐라 그러죠? 야 완전 재수 없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완전 재수 없다. 완전 비탄력합니다. 따라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다시 완전 비탄력적이다. 재수 없는데 완전 재수 없다. 그 느낌입니다. 아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많이 변하면 요건데 우리 이렇게 보겠죠? 가격이 10%를 냈더니 수요량이 많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해요. 계산하면 무한대가 나오겠죠? 이 무한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데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이건 뭐냐?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이거는 여기에서 나온 거네? 자, 우리가 다시 정리. 용어가 정리가 어렵습니다.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다. 엄청나게 완전 탄력적이다. 양이 조금 변하면 비탄력. 전혀 안 변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아셔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의 그래프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위 탄력적은 가격 수요 이거는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제가 요렇게 그려야 돼요. 이걸 직각 쌍곡선이라 그럽니다. 원래는 이게 완전 딱 쳐보면 좌우 대칭이 되게 이 45도 쳐보면 좌우 대칭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기울는 직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위 탄력입니다. 그런데 비탄력이잖아요. 경사가 급해져요. 경사가 급해집니다. 그러다가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이게 완전 수직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탄력이잖아요. 경사 완만해져요. 완전 탄력이잖아요. 수평이 돼버립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요령이 있었다. 그죠?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완전 이렇게 옵니다. 됐죠? 얘는 완전 단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 수직이죠. 완전 탄력 수평이죠. 외워야 됩니다. 왜 이걸 외우느냐? 선생님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하지만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문제를 풀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이건 베이스로 깔리는 지문을 알아셔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고 완전 탄력은 수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탄력은 경사가 급경사가 되고요. 탄력은 경사가 완만한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외웁니다. 따라합니다. 탄력 완만히. 다시 탄력 완만히. 탄력 완만히. 그럼 이건 반대로 하면 되겠죠? 지문 이렇게 나오면 돼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 왜 탄력일 때 완만한가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가격, 여기는 양이죠.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이 많이 변해요? 양이 많이 변해요? 아니, 했잖아. 탄력은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가 동일한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 어떤 지점인데 가격이 10% 올랐을 때 양이 40% 변했어요. 양이 변화 클수록 많이 변할수록 요렇게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양의 변화 클수록 완만해지는 거예요. 왜? 달성 한 글자로 뭐니까? 양. 달성 한 글자로 뭐? 양. 양의 변화를 나타낸단 말에서 탄력지수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몰라도 돼. 외우면 돼요. 아시죠? 뭐죠? 탄력 완만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 수요도 이랬는데요. 공급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수요를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공급도 똑같아요. 공급의 탄력성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우리 그려볼까요?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공급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공급은 이렇게 되죠. 비례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비탄력일수록 경사가 어떻게 되죠? 급해지겠죠? 요렇게 급해집니다. 그러다가 요 경사가 완전 비탄력 완전 조직이 돼버립니다. 이거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탄력지에서 경사가 어떻게 될까요? 완만합니다. 완만해져요. 그러다가 완전 탄력이 되면 수평이. 그래서 이거는 똑같다. 방향은 좀 다르겠지만 똑같다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면 되느냐? 탄력일수록 뭐하다? 완만하다. 그럼 얘는 똑같죠.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됐다. 그죠? 여기까지 교재를 볼 건데요. 우리 120쪽의 중간에 보도록 할게요. 120쪽 중간에 봅니다. 기울기와 탄력성의 정도 보셨나요? 거기 보면 오른쪽 봅니다. 맨 오른쪽에 완전 비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탄력, 완전 탄력. 요게 요 순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120쪽 가운데 있는 표는 요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번은 참고적으로 보는데 이 밑에 있는 가로 3번과 오른쪽에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아예 보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122쪽 째버리세요. 쓸데없으니까. 쓸데없는 넣어놔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요건 안 보셔도 됩니다. 됐죠? 자, 123쪽 좀 이따 할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5, 4, 5도 다시 할 건데 우리 127쪽을 갈게요. 공급도 나오니까. 127쪽에 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보셨나요? 자, 여기도 공식 요거죠. 맞죠? 요겁니다. 요거 양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좀 이따 다음에 넘어갑니다. 요게 네? 그럴 수가.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여기 사이에 127쪽에 요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요건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요 때문에 갔는데 즉 수요나 공급이나 가격 탄력성은 똑같다. 됐죠? 자, 이제 왔다 갔다 죄송 한 바닥 앞으로 돌아가셔서 125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뭘 보느냐? 얘를 볼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볼 건데요. 이제 얘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답이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플러스 나오잖아요. 이거는 재화가 정상제입니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이거는 열등제입니다. 쌤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소득 수요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득과 수요가 지어질 때 같은 방향은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125쪽에 있습니다. 125쪽에 가운데 공식 있죠? 거기에 분자에 또 양만 동그라미. 요거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 확률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걸 암기했을 때 둘 다 말하니까 암기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것만 말하는 거야. 그래도 암기 못하면 내 잘못 아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이것만 말하는 이유는 분자의 양만 생각하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셨죠? 분모는 변해도 분자는 안 변합니다. 양. 그게 양이죠. 자, 쭉 대로입니다. 밑에 A. 정상제. 소득탄력성 0보다 크다. 플러스란 말이죠. B. 열등제. 소득탄력성 0보다 작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 앞에 배운 거니까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갈게요. 126쪽으로 갑니다. 얘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할 필요 없느냐? 얘를 공부하는데 우리 배운 거 볼게요. 자, 재화가 A, B,
몇 개죠? 두 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플러스라 그랬죠? 뭐 되죠? 대체제. 반대 방향 마이너스 나오죠? 뭡니까? 보완제. 또 끝난 거예요. 배운 겁니다. 그래서 126쪽에 수의 교차 탄력성의 양 동그라미 밑에 A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요거 밑줄 것이고 B 보완제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요거 밑줄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자 소득 수요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대체제 보완제는 재화를 두 개 준다.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에서 나왔던 것들.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나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자, 124쪽으로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는 지금 말하는 거는 수요 공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문에서 이 재화가 탄력적이다 또는 이 재화가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써요. 이걸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탄력적이라는 말 아까 배웠죠. 양이 많이 비탄력은 양이 조금. 근데 양이 많이 작게 변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원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여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동네, 우리 동네 내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원룸 사장님이 집값, 즉 임대를 올렸어요. 나는 나오고 싶죠. 그런데 주위에 빈집이 나오면 하나, 그럼 나는 바로 이사 나와버리겠죠. 즉 뭐냐, 내가 이렇게 이사를 나올 수 있는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건 이사할 집이 많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대체제가 많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건 역으로 여기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고 그 다음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양이 많이 변하는 거야. 이건 예를 들어서 대체제가 많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콜라, 우리 재화를 보면은 콜라, 사이다, 이게 탄산은 종류가 많죠. 콜라 값을 올리면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가 10% 올리면 콜라 가격을 10% 올리잖아요. 그러면 콜라 수요가 한 50% 떨어져 버려요. 왜? 다른 거 갈아탈 게 많으니까. 다른 거 선택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비탄력 재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얘는 대체할 게 대체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하면 자동차 기름값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화물기사예요. 경유값이 10% 올랐어요. 그렇다고 경유 안 몰고 거기다 막 물러 차 댕길 건가요? 아니잖아. 거기는 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 차에는. 왜? 내가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기름값이 20% 30% 기름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나는 양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우듯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탄력제라는 말은 선택 여지가 많고 대체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올르면 바로 안 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비탄력적인 재화는 선택 여지도 없고 대체도 없어요. 그래서 이는 가격에 좀 둔감하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주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개념이 먼저 정리되고 나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어떤 거냐? 대체제가 많을수록 뭐죠? 탄력적이다.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어디 보느냐? 124쪽 왼쪽 여백에다가 지금 제가 적어놓은 요걸 적어놓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걸 124쪽 여백에다가 이거 적어놓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게 탄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선택 여지가 많다, 대체제가 많다, 이건 탄력적이다. 탄력적인 제한은 가격에 민감하게 변한다. 이걸 외우듯이 묶어놓으면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24쪽에 보도록 할게요. 얘는 수요가 마찬가지인데 잘 들어봅시다. 자, 124쪽에 동그라미 1번 니은의 밑줄 긋습니다. 해당 재화 밑줄, 그 다음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크며 밑줄. 찾았나요? 이게 이걸 말하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이거는 수요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요도 대체자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공급도 대체자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됩니다. 이거는 수요고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D끝 두 번째 줄에 세분하게 되면 보다 탄력적이 된다. 윗줄. 세분하게 되면 보다 탄력적이다. 세분화시킨다라는 말은 그만큼 대체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이거와 같은 말입니다. 세분화시킬수록 탄력적입니다. 동그라미 3번 니은 끝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다. 밑줄.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수에 대한 탄력성은 크다. 밑줄. 이 말을 우줄에서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인데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대체제를 만들기 쉽잖아. 세분화시킬수록 대체제가 많아지잖아. 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 중간에 측정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밑줄. 자, 측정기간이 길수록 이 말은 뭐죠? 장기일수록 뭐라는 이야기죠? 탄력적.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이 말이죠.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이 말은 기간을 충분히 주면 대체제 만들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끝에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사치품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생필품은 가격에 민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재화가 됩니다. 이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탄력적인 재화는 소비자들 알아서 해요. 탄력적인 재화는 소비자들 알아서 이걸 알아서 피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떠올립니다. 어릴 때 바나나가 굉장히 비싼 과일이었잖아. 어릴 때 저는 바나나를 맛도 보지 못했어요. 왜? 바나나 값이 비싸요? 저렴해요? 비싸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자꾸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종종 많이 나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경북분이에요. 경북 오래된 전통을 지니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70대 후반에 80대 초반에 경북 지역에 아주 오래된 느낌 아시겠죠? 경북 지역에 있는 더군다나 경북 어릴 때를 청송에서 지내셨어요. 고향이 청송이에요. 느낌 아시겠죠? 그 정서 내 말해도 뭔지 알걸? 갑갑합니다. 느낌 아시겠죠?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저희 아버님은 여자친구도 많으시고 그래도 어머님이 군소리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안 되더라. 기분은 좋았을까? 기분 좋았을까? 느낌 아시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님께서 월급을 안 갖다 줍니다. 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여자친구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참씩 옛날에 그렇게 옛날 분 같이 살아보고 싶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럼 맞아 죽을 건데 옛날엔 그래도 잘 삽니다. 예, 그 집에 큰 소리 잘 판사주고 다 합니다. 대단해야 했던 거네 옛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게. 여하튼 그래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겠냐고 그게. 그런데 지금 이해하죠 우리는. 그런데 티를 많이 안 내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그 경북의 어떤 정서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전라도 같으면 이 남자 맞아 죽었다. 그런데 경북 정서는 그게 농담이 충분히 되는 정서 거기 있었어요.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바나나 얼마나 먹고 싶겠냐고. 바나나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어머님이 사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뭐죠? 비싼 걸 안 사주는 거야. 탄력적이죠. 이해하시겠죠? 탄력적인 거야. 이건 이런 걸 안 사주니까 알아서 바나나 값이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런 걸 안 사준다 이런 거예요. 이게 비싸면 안 사. 가격에 민감하게. 즉 나에게 바나나는 사치제라. 어릴 때. 지금은 아니지만 아셨죠? 어릴 때 바나나는 저한테 사치입니다. 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은 비싸니까 안 사주는 거야. 아셨죠?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급에도 여기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한 바닥 두 장을 넘겨볼게요. 128쪽에 갑니다. 128쪽에 여기 보면 공급에도 나오죠. 공급에도 자 봅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도 대체자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도 공급도 대체자가 많을수록 탄력적. 그래서 128쪽 똑같아요. 자, 표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며 4번. 그 다음에 5번.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만 딱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 봐도 됩니다. 어떤 걸 보느냐? 동그라미 2번 별표. 제품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며 요거 별표 밑줄. 자, 지금 한 걸 제가 밑줄 걸 적어 볼게요.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이 말이죠. 좀 다르네. 아까 여기는 기간이 뭐라 그랬죠? 장길수록 탄력이라 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탄력이네? 뭐야? 헷갈리게. 자,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실 때 기간으로 탄력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간이 탄력성이 아니고요. 대체제가 탄력성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 지역에 그 안동 지역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짧은 시간에 집을 지어줄 수가 없겠죠. 근데 시간을 3년, 4년, 5년 시간을 충분히 주면 원하는 만큼 양이 공급이 되겠죠?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제 개념, 즉 시간을 충분히 주면 대체제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어떤 게냐? 우리 재화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맛동산이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맛동산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좀 이게 부족하면 한 일주일 만에 공장을 풀로 돌려서 공급이 가능하겠죠? 이유는 생산에 소요되는 게 짧기 때문에 맛동산을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어요. 대체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제네시스 같은 차량은 차를 자동차 만드는 부품이 몇만 개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데 현대 제네시스를 만들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전자장차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공급되는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에 공급되는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전쟁 때문에. 아니면 대만의 생산의 문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의 문제 때문에 이게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제품이 빨리빨리 나오겠나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제네시스 같은 차량은 부속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속이 전부 다 조립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네시스가 막 인기가 있어도 갑자기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 맛동산이 제네시스보다 탄력적이야. 왜? 맛동산이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게 짧기 때문에 탄력적이야. 대체제를 많이 만드니까.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기간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탄력적 대체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보면 많이 헷갈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정리해 놓는 이유는, 요걸 별표하라고 말한 이유는 이걸 이 장기문 탄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뭐냐? 대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즉 시간을 충분히 주면 대체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대신에 재화가 맛동산 같은 재화는 제네시스보다 생산의 소요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체제를 빨리 만들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별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관계되는 걸 하나 좀 다룰 건데요. 어떤 내용을 보느냐? 좀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 우리 앞에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할 거라고 말한 게 있거든요. 110쪽으로 돌아갑니다. 110쪽 요거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게 뭐냐면, 우리 그 공급에서 정리를 할 때 이런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물리적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공급이 있어요. 토지입니다. 이 경제적 공급은 다시 단기, 짧은 기간과 장기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토지의 자연적, 저번 주에 배웠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 뭐라고 배웠죠? 불가능한 걸 뭐라고 합니까?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경제적 공급은 어떻게 하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거는 지구의 겉표면 같은 거라 그랬죠? 이건 양을 늘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는,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토지 중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사막 이런 토지를 우리가 원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농사 짓거나 취재할 땅을 원하는잖아요. 그죠? 그런 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안동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집 지을 땅이 필요해요. 네, 안동 지역에 물리적인 토지 양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안동에 있는 모든 토지가 아니고 집 지을 땅이잖아. 그러면 집 지을 땅이 필요한데 짧은 기간으로는 조금만 가능해요. 조금만 가능한데 조금 가능하다고. 왜 조금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안동에는 잡종지라든지 아니면 이미 조성된 토지 일부를 주택용으로 공급하면 돼. 그런 기간을 짧게 해주면 조금 가능하겠죠? 이걸 뭐라 하느냐?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조금 가능하다 이 말이죠. 비탄력은 양이 조금이니까. 그런데 기간을 충분히 줘요. 한 5년 주잖아요. 그러면 안동에서 예를 들어서 산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농경지를 택지로 용도 변경해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주면 충분히 원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다, 양의 변화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쉽게 말하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렇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기간이 짧으면 조금 가능해. 시간을 많이 주잖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아셔야 되느냐? 그래프까지 같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배운 대로 생각해 볼게요. 완전 비탄력은 뭐죠? 수직이죠. 그 다음에 단기는 비탄력. 비탄력에서 경사 어떻게 되죠? 급하죠. 장기 탄력은 경사 어떻게 되죠? 완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프까지 같이 알아야 되는데 왜 그래프까지 아느냐? 이 요원 한 거예요. 장기가 탄력 제한 여기 나온 거예요. 장기 탄력 요구예요. 그러면 단기 요게서 이미 나온 거예요. 이 서커스 낸다고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출 문제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에서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공급의 장기 공급 곡선은 급경사를 이룬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고. 느낌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외우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암기하는 방법이 요거처럼 이렇게 써요. 물리, 단기, 장기. 자, 한번 같이 손을 같이 해서 볼까요? 자, 따라합니다. 물리, 단기, 장기. 요게 물리는 수직이잖아요. 물리적 공급은. 그 다음에 단기는 조금 급경사잖아. 장기는 완경사잖아. 됐죠? 물리, 단기, 장기. 물리, 단기, 장기가 아니고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다 지금. 찌르지 말고 다시 물리, 단기, 장기. 모션이 커야 되는 거. 다시 물리, 단기, 장기. 됐나요 감이?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고 단기는 비탄력은 급경사다. 그 다음에 장기는 많이 공급하니까 탄력이 완경사다. 같이 외워놓는다 이거죠. 요건 이미 다 외운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외워놓으면 된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110쪽에. 위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요 그림까지. 위에다가 요렇게 물리적 공급 완전 비탄력 이 그림까지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하기 수월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줄. 단기 공급 곡선은 급경사 비탄력 밑줄. 요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기 공급 곡선은 완경사 탄력 밑줄. 요거는 요거죠. 요것도 여백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러분 이해가 도움이 돼요. 이게 좀 그림을 그리면 시각적으로 내가 바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좀 암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밑에 설명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대부분 다 했어요. 안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어디 보느냐? 115쪽으로 갈 겁니다. 115쪽에 힘들지만 이 어려운 걸 풀어야,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해야 우린 집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자 지우고 요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물론 이 지금 하는 내용을 아셔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115쪽에 가시면 이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고 이제 암기를 할 건데 지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할 때 제가 똑같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요런 지문이 있어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입니다. 그게 뭐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탄력이다. 요런 지문이 있어요. 요런 문제. 그러면 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압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지금 나오는 게 수요 공급의 변화와 탄력이 같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수요 공급,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그거하고 요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냐? 이런 변화 나타날 때 P, 가격과 Q, 양. 여기도 마찬가지 P, 가격과 Q, 양을 알아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암기를 할 거예요. 먼저 예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원래 이렇게 수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어떻게 했대? 증가했죠? 그럼 수요가 이렇게 되면 수요 증가죠. 아시겠죠? 그때 공급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했다. 요 점이 요렇게 된다. 원래 요 점이 요렇게 되니까 올라 위로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그 등료했던 게. 그런데 지금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공급이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 비탄력은 뭐죠? 수직. 요게 완전 비탄력 수직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수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변화를 지금부터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데요.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요 점이 요렇게 움직였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됐죠? 상승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양은 불변. 이게 답이라는 말.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경우를 볼 건데요. 두 번째 경우도 똑같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원래 공급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뭐냐? 완전 탄력이에요. 자, 완전 탄수평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요 점이 요렇게 이동했단 말이죠. 요렇게 이동했단 말은 오른쪽 갔으니까 양은 증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완전 탄력 수평이기 때문에 위아래 변화는 없어. 가격은 불변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뭐냐?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은 수직과 수평이니까 어느 하나가 안 변하잖아. 자, 왜 그러냐?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오른쪽 왼쪽 변화가 없죠. 이렇게 되면 위아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뭐 이렇게 불변이 있어. 불변.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뭘 하든가 말든가를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은 문제 나올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프 그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불변을 암기할 거야. 어떻게 암기하느냐? 자, 우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는 우리 가격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양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완전 뭘 만나죠? 양이 불변이에요. 자, 이렇게 완전 비탄력 뭘 만난다? 양이 불변. 끝. 그 다음에 완전 탄력은 뭘 만나죠? 가격이 불변입니다. 이걸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암기해야 됩니다. 완전 비 뭘 만난다? 양이 불변. 완전 탄 뭘 만난다? 가격이 불변. 이게 왜 암기하기 효과적이냐? 자, 문제가 우리 교재 115쪽에 보시면 115쪽에 보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가로 5번이 요거 설명입니다. 115쪽 위에 그림은 이 수직이니까 완전 비탈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은 수평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출 문제 우리가 두 개를 풀어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한번 만들어봐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요거 똑같은 개념인데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는 완전 비탄력이래요.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P, 가격과 Q, 양의 변화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 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풀 때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아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볼까요? 네노. 자, 여기서 공급이 이렇게 되는데 공급이 증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전 비탈리니까 수직이죠? 그러면 요점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죠? 내려왔고, 가격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변합수 양은 불변이겠죠? 이게 답이야.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래프를 안 그리는 게 원칙이라고 나는. 안 그릴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자, 우리 배운 걸 먼저 생각합시다. 요걸 완전 비탈릭 생각합니다. 완전 비 뭘 만난다? 양이 불변이. 이래놓고 자, 공급증가 어떻게 되죠? 공급증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 위 됐죠? 이때 양은 할 필요 없어 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죠? 내려왔나요? 가격은 이게 답이야. 그래프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외워서 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했나요? 자, 다음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풀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냐? 이 내용은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알아낸 내용은 요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안 변해요. 안 변한 걸 외운 거라. 어떻게? 완전 비, 양이 불변, 완전 탄, 가격 불변. 그리고 나머지 변하는 거는 위아래로 풀었어요.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게 115쪽이었는데 여기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그 위에 그 123쪽에 가로 4번은 다음에 할 겁니다. 다음에 할 건데 밑에 쪽에 넓혀보기에 이게 넓혀보기 2번을 볼 거예요. 이게 책에 좀 풀만입니다. 책을 따로 문제를 만들어내서 좀 좋은데 이걸 막 섞어 놓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들어서 요걸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5월 중반부터 요약집 하면 이게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요거 비슷한데 달라요. 서서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나와요. 수요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P, Q. 여기도 마찬가지 P, 요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요걸 일단 여러분에게 암기해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일단 외워서 풉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자, 우리가 여기 우리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외운 거 있죠? 여기다가 만난 애가 불변이라 그랬잖아요. 불변이 덜이 돼. 응? 불변이 덜이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완전 뭘 만나죠? 양. 완전 비탄력은 양이 불변이죠. 비탄력이면 양이 덜이 되는 거라. 이 문제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덜 문제라 그래요. 하나는 더 많이 변하고 하나는 덜 변하는 거거든. 덜 문제라 그러는데 이거 덜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덜이라. 만나는 게 탄력은 가격이 덜이라. 나머지 한쪽은 더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풀고 이해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 요거 생각합시다. 공급이 지금 비탄력이라 그랬죠? 비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뭘 만나죠? 양이 덜이에요. 가격은 하나만 더가 돼요. 이래 놓은 다음에 이제 수요자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게 답이야.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하고 양은 덜 증가한다 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도록 합시다. 이건 탄력이잖아요. 뭘 만나죠? 만나는 놈이 덜이야. 만나는 놈이 불변이고 덜이라고. 그러면 탄력에서는 만나는 요 가격이 불변이고 뭐가 된다? 덜이 돼. 하나면 양은 뭐죠? 더. 이래 놓은 다음에 수요자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덜 올라가고 양은 더
상승하 내리는 거죠. 자,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모든 설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듣고 나면 더 몰라. 이게 좀 그래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그려볼까요? 요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다가 열받아서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그래프를 그리긴 그리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가요? 자, 이거 생각합시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수요가 있었죠. 요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요렇게 있는 상태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거죠? 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요 상태에서 요렇게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원래 이 점은 요렇게 와야 되는 거죠. 출발점은 요거죠. 요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1번. 요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공급이 뭐라 그랬죠? 비탄력이면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탄력 완만이기 외웠죠? 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급이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거보다 경사가 이렇게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점이 아니고 요점을 만나잖아. 그러면 요점 만날 때와 요점 만날 때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차이점을 비교하느냐? 자, 출발점 여기서 올라가는 게 가격이잖아. 원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원래 가격은 1번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죠? 그럼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왜 더 많이 올라갔냐? 뺐다가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양이다. 그죠? 오른쪽 왼쪽 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양이 증가합니다. 원래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1번까지. 1번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경사 급하니까 요까지 삐게 안 갔잖아. 그러면 가격이 덜 증가했다 이 말이야. 이걸 그래프 그려서 풀 자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 질문을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서 못 풀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놔도 이게 뭔 뜻인지 몰라. 그래서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왜 그런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뭐냐? 경사가 완만하거나 급하기 때문에 원래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그게 경사가 급하거나 완만하에 따라서 한쪽은 더, 한쪽은 덜 오르막 내리막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외워서 푼 겁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그게 교재 123쪽에 있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넓혀보기 2번 보세요. 넓혀보기 2번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요게 가격 탄력성이 다른 경우 돼가지고 비탄력수로 가격 변화는 그 양의 변화는 작다. 이런 표현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문의 밑줄을 못 그어드리겠어. 복잡해서. 그래서 요렇게 외웁니다. 그냥 외우고 오른쪽에 문제가 3개 있잖아. 3개를 풀어보자고. 3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2개 말고 밑에 3개, 위에 2개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할 겁니다. 아셨죠? 밑에 3개 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자, 첫 번째 기출이죠. 공급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돼 있네요. 수요가 탄력성이 작대요. 탄력, 비탄력. 수요가 뭐란 말이죠? 비탄력이란 말이죠. 이때 가격은 여기서 우리는 뭐냐? P, Q 변화를 알아봅시다. 아니, 요거잖아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이라며. 그럼 생각할게요. B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뭘 만나죠? 양이 그럼 가격은 이래놓고 공급 증가 어떻게 되죠? 아래 위 아래 위. 이게 답이야. 가격은 더 하락하고 양은 덜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봅니다. 가격만 물어봤죠? 가격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더 하락한다. 맞나요? 더 하락. 자, 가격은 하락폭이 커진다. 더 하락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맞는 거라. 여러분 마음 압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알겠죠? 압니다 마음.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최선이야 이게.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 없어. 설명을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무외워서 풀어야 돼요. 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2번. 그나마 제 말을 반치나 알아들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2번입니다. 부동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이 어떻게 해서 자, 이거는 자, 질문 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이거 풀었던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나와 있고요.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뭐라 그랬죠? 탄력적이죠.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P, 가격, Q, 양의 변화를 생각합시다. 자, 생각할게요. 탄력이죠. 뭘 만납니까? 가격이 덜. 만나는 놈이 불변이고 덜이라 그랬죠? 그럼 양은 해놓고 수요 증가 봅니다. 수요 증가 위, 끝. 가격은 덜 올라가고 양은 더 증가한다. 이런 거죠. 오른쪽에 봅니다. 균형 가격만 나타내고 있죠? 가격은 덜 상승한다. 맞나요? 가격 봅니다. 가격은 더 크게 상승. 그래 틀렸잖아. 덜 상승이지 더 크게 상승 아니잖아. 그죠?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맞으려면 덜 상승한다 해야 된다고. 근데 더 상승해서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번이 꼽혀져 있는 겁니다. 3번 세 번째 거 먼저 지우고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보시면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일 때, 자, 공급이 탄력적이네요. 탄력적인 경우에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가 뭐한대요? 증가하죠. 자, 이때 우리는 P, Q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나중에 다음 순환 되면 더 간단하게 말해요. 그런데 그 간단하게 말할 때도 여러분 이 배경이 되어 있어야 간단하게 말하는 걸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때 자 우리는 이걸 봅시다. 탄력이라 그랬잖아요. 뭘 만나죠? 그럼 가격이 양은 더 수요 증가는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뭘 물었냐면은 가격 변동의 폭은 크다 되어 있죠. 자 봅니다. 가격이 오죠. 가격 변동은 크다. 덜이죠. 틀렸잖아. 그래서 꼽혀져 있는 거라. 됐나요? 그래서 꼽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오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시험을 치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변한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지문과 비슷한 지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지문을 보면 수요가 감소했네? 공급이 탄력적이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야. 이건 이 문제가 요거다라는 걸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탄력적이죠. 그러면 요 같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수요 감소 요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걸 똑같이 P, Q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자 그러면 탄력이잖아요. 뭘 만나죠? 가격이 덜이야. 양은 더. 수요 함수는 아래입니다. 됐나요? 그래 놓은 다음에 분석하는 거죠, 이제. 가격은 더 크게 변한다. 가격은 덜 변하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나중에 가면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결국 뭐냐? 여러분, 요걸 외워야 됩니다. 요걸 외우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뭐냐? 완전 B. 양이 불변이고 덜. 완전 탄. 가격이 불변이고 덜. 분위기를 억수로 안 좋게 만든 게 납니다. 근데 요게 지금 말했던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출 문제 풀게 되면 이게 술술술 풀려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기출 문제 안 풀려던 대부분의 문제가 왜 그러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수용어 문제가 문항수는 몇 개 안 나옵니다. 한 뭐 3, 4개 정도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다음 수용업 때문에 잘못된 것을 내가지고 수용업의 변화, 균형의 변화, 탄력성 다 집어넣어요. 이 말은 이 지금 오늘 3시간 동안 공부한 걸 모두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수용없이 변화 실컷 주고 요즘을 넣어놓는 거예요. 요때 못 풀어. 왜? 이걸 모르니까. 결론은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세 문제, 네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해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이 되면 다 돼. 그때는. 그 수준이 뭐냐? 지금 제가 말하는 요 정도까지를 다룰 수 있는 수준. 요 수준 될 때까지는 여러분의 점수는 수용업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는 순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다 된다, 다. 아시겠죠? 특이하게 비비꼬 문제 말고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 오늘 3시간, 3시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요걸 열심히 이해하려 해야 됩니다. 첫째, 오늘 수업한 내 말이 전부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교재나 이 소소한 문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문제집이나 문제를 좀 풀어잖아요. 그럼 다 풀려요. 아시겠죠? 여하튼 오늘 힘들었는데 복습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